예, 이번 시간엔 ECF2라는 패키지를 알아볼게요. 데이터 랭글링 혹은 데이터 먼징은 로우 데이터, 원 자료, 로우 데이터를 또 다른 형태로 수작업으로 전환하거나 매핑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반자동화 도구의 도움으로 데이터를 좀 더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 랭글링에서는 먼징,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집합, 통계 모형 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잠재적 용도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먼징은 일반적인 단계를 따르는데 이 데이터 소스로부터 최초 형태의 자료를 추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정렬을 하고 이제 먼징 작업을 하는데 데이터 파싱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장이나 미래의 사용을 위해서 작업 완료한 콘텐츠를 데이터 싱크 여기에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데이터 양이 증가하고 있는 기간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요거는 위키피디아에서 출처를 위키피디아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요 단어를 이 데이터 먼징이란 거는 요 단어의 파생 단어래요. 그리고 전처리, 파싱, 필터링 같은 데이터를 이런 걸 한다는 것을 데이터 핸들링 한다고 이제 의미를 합니다. 전처리, 파싱, 필터링 같이 데이터를 핸들링 한다고. 그러니까 데이터 핸들링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데이터 먼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단정한 데이터로 얘기하는 이 데이터의 개념을 알아볼게요.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패턴화된 데이터입니다. 이 개념은 위들리 해컨 교수 누군지 아시죠? 디플라이R가 플라이R 만든 교수님이고 요 교수님이 요 논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들리 해컨 교수가 정의한 요 단정한 데이터의 조건은 각 변수는 개별의 열에 해당돼야 되고 각 관측치는 한 행에 해당돼야 되며 각 테이블은 단 하나의 관측 기준에 따라 조직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단정한 데이터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다양한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이 쉽게 되고 시각화 모델링이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아래는 논문에 나오는 단정하지 못한 데이터예요. 지금 컬럼을 보시면 소득 같아요. 이렇게 소득이 있고 종교에 따른 소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컬럼을 살펴보면 종교별 수입을 세분화된 열로 표현을 하면서 단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조건, 각 변수는 개별 열에 해당돼야 된다는 조건을 위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단정한 데이터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단정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님이 만든 ECF2 패키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설치를 해야죠. install package ECF2 그리고 이번 패키지 안에는 이 메이트 함수하고 캐스트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다시 호출을 합니다. 라이브러리 하고 여기 프렌치 프라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요 감자튀김에 관한 데이터예요. 2004년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수행된 실험 데이터고 참가자는 세 가지 식용유가 감자튀김의 맛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고 로우 수가 696개고 컬럼 수가 9개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게 보시면 타임은 실험에 참가한 날 이건 식용유의 종류,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의 번호, 그 다음에 각 5일별 2번씩 참가자에게 실험했고 그 번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감자의 맛, 버터의 맛, 풀맛, 신맛, 안 좋은 냄새가 나는지 다 적은 거죠. 이 메이트 함수 알아볼 건데, 메이트 함수는 여러 컬럼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식별자, 변수, 값으로 3개의 컬럼으로 변환시켜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id와 베리어블 기준으로 한 데이터에서 다른 수의 베리어블과 밸류가 있다면 메이트 함수로 이들을 여러 행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기가 더 어렵죠. 그러면 실제로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이해가 편하죠. 요 프렌치 프라이의 결식치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프렌치 프라이의 메이트 함수를 적용해서 변형하기 전에 각 컬럼의 결식치 개수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요 컬럼에 이 시점 NA를 쓰게 되면 각 컬럼이 갖고 있는 결식치 true, false 값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죠. 요 값을 콜썸을 하게 되면 실제 결식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에서 요 결식치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메이트 함수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요 프렌치 프라이라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컬럼을 기둥으로 잡고, 그리고 나머지 값들을 요 값들을 마치 이 네 개의 기둥에서 이 나머지 값들이 녹아 흐르듯이 만드는 게 메이트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요 4개까지는 기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REP까지는 기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 이 포테이토가 베리어블 이름 같죠? 포테이토. 그리고 이 포테이토가 가진 2.9가 여기 갔어요. 그리고 이 포테이토가 갖고 있는 14.0이 두 번째 갔죠. 그 다음에 11.0 이런 식으로 쭉 포테이토에 관한 컬럼이 베리어블의 값으로 들어갔고 밸류 값이 이 실제 값들이 들어갔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떻게 들어갔냐? 요 컬럼의 데이터 지금 안 보이죠? 잘려서. 그러면 요 데이터를 저장을 해 볼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 데이터를 보시죠. 그러면 요 컬럼에 9.4까지 요거의 테일 보시면 요 데이터죠. 요 데이터가 요 컬럼이 베리어블의 값으로 들어가고 밸류 값에는 요 해당되는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시 정리하면 요 기둥으로 요 값들은 베리어블 값으로 들어가고 이 해당되는 값들은 밸류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플레이R이 아니라 플레이R의 패키지를 사용해서 한번 베리어블의 평균값을 구해볼게요. 포테이토부터 시작해서 이 5개의 컬럼에 대한 베리어블을 쉽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 메이트 함수를 사용하면 나중에 gg플러스 시각화 그리스에 우리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시각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원복시켜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 dcast 함수는 요 데이터를 다시 원복시켜줍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를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요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설명을 드리죠. 우리 메이트 함수 만들었죠. 여기서부터 이 베리에블까지 이 dcast는 베리에블까지 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값을 다시 복원을 할게요. 복원. 이 메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dcast 함수를 사용해서 복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복원이 아니라 다른 평균으로 dcast 사용해서 재구성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데이터에는 frenchplay.mate 그리고 우리 수식에는 요 값들의 기준으로 평균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걸 dcast한테 요청한 건데 이 dcast 함수를 사용하면 다시 원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weight 함수에 변형된 데이터를 dcast 함수를 통해서 다시 원복을 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까지 타임부터 요 컬럼까지 요 컬럼까지 그리고 요 컬럼을 다시 기둥을 잡고 나머지 값들을 다시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다시 원복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원된 데이터가 로우스가 더 많아서 헤드 함수를 통해서 6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nicef2 패키지 안에는 두 가지 함수 꼭 기억을 해주세요. melt 함수하고 이 dcast 함수의 기능은 원복을 시켜주는 melt 함수로 변형된 데이터를 dcast로 다시 원복시켜주는 기능도 있고 이 함수 부분에 재구성된 데이터에 특정 함수를 적용하여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